광복절이 바로 내일 모레입니다. 나라를 되찾은 기쁨과 함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는 찾을 수 없는 빼앗긴 삶에 대한 위안부들의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꾸준히 연구하고 계신 시인이자 소설가이신 임혜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임혜자 선생님 모르는 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서강대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미주리 주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대학에서 영문과 석사학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세종대가 된 수도여자사범대학에서 네. 영문과 전임을 했고요. 네, 교수님으로도 활동하셨군요.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서 네. 특강 같은 거 강사로 해요. 활동하시고. 네. 네. 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아주 그냥 한동안 조사하시고 연구하고 계시고 글도 쓰고 계시고 그러는데 왜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연구하고 계시는지 좀 물어볼까요? 네. 말씀드리기 전에 이 네. 나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뭐 브로치 하신 거예요? 위안부에 대한 영화 귀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 위안부 할머님들이 돌아가셔서 그 전쟁 중에 돌아가셔서 여러 가지 문제로 네. 그분들이 돌아오지 못하셔서 그분들이 음. 이제 영혼이 네.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를 이 나비가 돼서 나비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의 심볼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이거는 트루만 대통령 빠지인데 네. 이 트루만 대통령이 한국 전쟁 때 3차 대전이 되는 거를 막아주신 분이라서 제가 꼭 모시고 있습니다. 부건 되시는 분이 트루만 대통령과 연관된 일을 하셨죠? 트루만 대통령 도서관의 네. 관장으로 13년을 있다가 은퇴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네. 한국 전쟁에 대한 책을 원고를 맞춰서 쓰고 계시군요. 출판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책으로 계속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네. 어떻게 돼서 이게 시작이 됐는가 하면은 조카 사위가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네. 학생들을 이 일본 성노예 박물관의 안내원으로 훈련을 시키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그분이 네. 한국 위안부 할머님들께서 그리신 그림 화보가 있는데 그거를 저한테 줬어요. 네. 그걸로 해서 제가 관심이 팍 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거는 정말 깊이 네.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러셨군요. 그 연구하시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였어요? 그러니까 10년 됐습니다. 벌써 10년 넘게 위안부 문제를 예. 쭉 연구하시고 또 글도 쓰시고 또 하시고 방송에 또 신문에. 네. 근데 그 위안부 문제가 끊이지 않고 벌써 광복절이 된 지 76주년이면 참 오래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사죄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사죄를 안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네. 사과는 네. 그냥 간단하게 미안합니다. 그런 사과는 식으로 했는데. 사과는 8번이나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우리는 사과를 이미 했다. 예. 그런데 한국 쪽에서는 사과보다도 사죄를 원하는 거죠. 이거는 전쟁 범죄를 범했다는 죄를 갖다 인정을 하고 그렇죠. 참회를 하는 거. 그래서 독일의 윌리 브랜트 수상가처럼 네. 그냥 무릎을 꿇고 비 무릎을 오는 날. 꿇고 빗속에서도 우산도 안 받고 네. 무릎을 꿇고 참회를 하는 그런 그 히틀러가 이제 유태인을 학살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한 거를 보고 이게 모델이다. 사죄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한국 쪽에서 또 피해자 네. 국가의 국민들 위안부들은 그렇게 보죠. 자, 빌리 브란트 정도 되는 인물이면 빗속에서 그거를 사죄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못할 것 같아요. 못한다고 학자들이 네. 말은 하는데 우리가 그 강했기 이유는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아니요, 나갔죠. 그 이유가 학자들이 말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 일본 사람들은 전쟁은 언제나 참혹하다. 네. 누구에게나. 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참혹했다. 예를 아하. 들면 세계에서 제일 유일한 네. 원자 폭탄을 받은 나라가
이 일본이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소녀상 저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면은 위암 네. 지금 소녀상 저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각 나라에 설치되고 일본은 결사적으로 못하게 만들고 네. 막 그러는 상황인데 네. 저 그러니까 언제 그분들로서는 조상을 갖다가 숭배를 하고 그래야 되는 처지인데 네. 그런 분들이 범죄를 졌다 이렇게 나설 수가 참 그렇죠. 힘들죠. 일본 같이 작은 나라, 정신적으로 작은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영원히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위안부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사실은 뭐 광복절 그이 처음 76년 전에 광복절이 일어나고 즉각 문제가 된 건 아니었고 그 후에 상당히 오랜 후에 문제가 46년 됐죠. 동안 46년 동안 위안부 되는 분들도 가만히 계셨고요. 네. 죽은 척하고 계셨고요. 뭐 그냥 가난해서 굶어 죽으신 분도 계시고 의료비도 없어서 그냥 막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도 네. 나오질 못하셨어요. 그런데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님께서 네. 처음으로 내가 위안부였다. 왜 46년 동안 그렇게 네. 침묵을 지켰는가 하면은 창피해서 수치스러워서 그렇군요. 예, 1991년이면 지금부터 46년간 네, 침묵을 46년간은 침묵을 지키다가 1991년이면 20년 전에 이게 30년, 문제가 된 거. 30년 전에. 지금 할머님들 얼굴이 나오는데 저 할머니들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네. 맨 왼쪽에 계신 분이 김학순 김학순 할머니군요. 할머니, 네. 그다음에 이옥선 할머니, 이역선 할머님. 예, 아직도 네. 나눔의 집에서 살고 계십니다. 살아계시고. 그리고 네. 그 옆에가 똑같은 김학순 할머니고, 네. 저 하얀 머리 그분은 이옥선. 예. 네. 자, 그런 할머님 말고도 지금 할머님들 많이 생존을 계시죠? 네. 얼마나 살아 계세요? 나눔의 집 한 14명 살고 계셨는데 그거밖에 또 안- 근래에 어. 또 돌아가셨는지 네. 그러면은 13명이 되시겠는데 그 돌아오신 분들은 사실은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분들이 창피해서 수치감 때문에 그냥 등록을 안 했어요. 등록하신 분은 238명밖에 안 돼요. 어허. 수천 명이 돌아오셨는데 네. 다 숨어서 살고 계세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접자. 그냥 네. 창피하니까 접자. 뭐 이렇게 되는. 그리고 그거를 인정을 하면은 며느리 아들한테 손자들한테도 다 그렇죠. 수치스러우니까 그렇죠. 그렇게 친척 친구 아. 친척들한테 해를 끼칠 수가 없어서. 그랬었군요. 네. 자, 위안부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불과 30년 전. 네. 46년간의 침묵을 지키다가 네. 불과 30년 전에 본격화됐습니다. 1991년에 김학순 할머님이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도 위안부들의 문제는 계속이 되고 있어요. 일본이 그럼요. 사죄를 안 하니까. 물론이죠. 네. 할머니들의 한은 어떻게 해야 풀릴 수 있어요? 네. 그걸 생각하면 정말 저에게도 한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외부적으로는 이제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일본에서 정식으로 사죄를 하고 네. 정식으로 정부가 내놓는 돈으로 시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나오는 돈으로 보상을 하면은 네. 이 한이 풀릴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그렇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네. 그거는 아마 참 실현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님들은 90세, 100세 되셔서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한을 가지고 가시게 할 수가 없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을 푸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는가? 네. 그 달리라마 스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그 마음에 있는 한을 풀려면은 자기 자신한테 자비스러움을 가져야 된다. 자기 자신한테 자비스러움을 자비로움. 갖는다. 근데 그거 쉬운 일이 그거는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럼요. 그거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로움을 가질 수가 있는가? 네. 그 조건은 뭐냐면 고통의 그 원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좋다, 그러다, 나쁘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하지 말라는 그 고통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자기 그건 뭐 판단을 성인이 안 아니고야 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어려운 것이지만 내적으로 해서 그게 가능하면은 지금이라도 한이 풀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모든 젊은 시절에 모든 삶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게 할머니들의 한이 풀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참 이런 얘기를 그냥 위안부 얘기를 계속 언제까지 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참 마음이 참 안타깝고 꽉 막히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드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다 남아 계신 14분이요.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위안부 문제가 이제 역사 속에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대체 위안부 할머님들은 누구신지 네,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왜 이게 왜 위안부라고 표현을 했고 네. 이런 그 표현이 왜 나왔는지.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라는 말은 이제 청녀라는 말을 갖다가 일본 측에서 청녀라고 하기에 너무 좀 네. 거세니까 이거를 좋게 말을 하는 데서 군대, 군인들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애국심으로 이렇게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위안을 해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영어로 나온 보면 거예요. 컴포터라고 했어요. 예, 컴포터. comfort woman. 네. 네. 그런데 이 192명 위안부 할머님들을 인터뷰를 해서 그 답을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통계집을 해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은 이 위안부가 된 할머님들은 네. 80%가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농사 짓는데 도와주고 아니면 그렇죠. 어디에 식모로 가서 식모로 일하고 그러는 사람들이지 정상적으로 청녀가 일했던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청녀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일본 측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미 청녀들이었다. 그리고 계약을 가지고 가서 돈 벌으려고 외국으로 자진해서 갔다 이렇게 아주 말을 나쁜 하죠. 놈들이에요. 예, 그렇게 저지른 걸 말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 이 통계집에 의하면은 네. 70, 80%는 그냥 농가에서 그냥 농사하던 여자들이에요. 네. 11살에서 19살짜리. 11살짜리부터 있었다고요? 예, 11살짜리부터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바깥에서 이렇게 이거 줄 넘기 같은 거 놀고 있을 때 일본 군인들이 와서 트럭에다가 태우고 가는 세상에.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그야말로 악랄하군요. 네. 지금 저기 나오는 사진은 어떤 사진들이에요? 예, 이거는 나눔의 집에서 사시는 분들이에요. 네, 한국에. 예, 그래서 제가 한국 갈 때마다 거기를 가서 할머님들 모시고 점심 외식을 시켜드리고 저녁도 시켜드리고 그리고 같이 같이 가서 네. 거기 응접실에서 앉아서 얘기하고 텔레비도 젊은 보고 그래서 두 할머님이 두 양쪽으로 있는 분들이 이제 네, 하얀 머리 할머님들이네요. 할머님은 이옥선 할머니, 네. 그 옆에 있는 분은 김군자 할머니. 아, 그렇군요. 그분은 한국말도 못하셔요. 그렇군요. 한글도 한글도.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네. 편지가 막 와요. 이제 학교 네. 학생들이 네. 여기 방문했다가 가면은 편지를 하면은 그 편지를 여기에 주로 계시는 간호원이 계신데 네. 그분이 읽어드려야 돼요. 아하하. 김군자 할머니 카톨릭 할머니예요. 그 참 그 일본이 정신대라는 그런 미명으로 이렇게 한국의 젊은 여성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그건? 네. 군대에서 근무하는 여성들로 해서 뽑아갖고 예, 예. 그 성 착취의 대상물로 전락시킨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안타깝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위안부 수가 등록 헌부는 많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위안부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가장 존경을 받고 있는 일본 사학자가 있는데 네. 요시미 요시아키 네. 그분은 정말 객관적으로 모든 걸 보려고 하신 분이에요. 그 책에서는 네. 그분은 20만으로 보고 20만 있어요. 명. 20만 명. 와.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일본도 있어요. 일본 네. 여자들도 중국, 필리핀, 월남 그런 여자들도 인도네시아 그런 여자들도 다 합해서 20만이고 네, 네. 어떤 역사자들은 그거를 깎아내려서 2만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는 네. 역사자들도 있어요. 그건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나오겠죠? 아니요. 딴 데서도 그래요? 한국 작가 박유하라는 분도 아하. 한국 분인데도 그분은 거기 뭐 하버드 대학에 네. 최근에 또 어느 교수 또 미친 네, 교수 하나 있었죠. 마크 램자야. 램자이. 네, 네. 네. 이런 참 그래서 박유하 작가는 Comfort Women of the Empire를 네. 줬는데 거기서 이 할머님들이 대부분이 청녀였다 그렇게 해갖고 이 할머님들
9분이 네. 고성을 했어요. 소송을 해가지고 이저 8,000불씩 네. 소송하신 할머님들 1인당 8,000불씩 벌금 내라. 그런 처분도 받은 분이에요. 아, 참. 자, 20만 명이나 되는 위안부들 이분들이 어떻게 성착취를 당했나요? 어떤 때는 가는 도중에 네. 트럭에서 그냥 끌어내가지고 숲속에서 그냥 당한 게 처음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는 그냥 거기 도착했는데 뭐 병원에서 무슨 뭐 이런 가재 이런 붕대 같은 거 씻고 뭐 이러는 거 일하는 줄 알고 따라간 여자들도 있고 네. 그래서 큰 건물 앞에 가니까 아 여기가 우리가 이제 일하는 병원이구나 좋아했죠. 아, 그런 네. 경우도 있는데 결국은 방 한 칸에 침대 하나 음. 딱 요 하나 있는 그런 데 대야 하나 있고 네. 그런 대로 하나씩 다 집어넣어 갖고 하루에 10명에서 20명까지 군인이 닥쳤고 끔찍해요. 그리고 주말에는 그게 더 네. 40명, 50명까지 됐었대요. 세상에. 참. 그러니까는 도착해서 그 일을 당한 다음에 금방 자살한 여자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또 너무너무 아파하니까 음. 너무 아프니까 그 위안소를 관리하는 주인이 마약을 이제 주사를 주고 그래서 마약에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네. 중독으로 죽은 여자들도 있고요. 그리고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잡혀서 총 쏴서 맞은 것도 있고 나중에 사진을 보여주실지 모르겠지만 네. 이옥순 할머니는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그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게 발을 갖다가 그냥 칼로 탁 차가지고 그 네. 상처가 보인 거를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참 말씀 나누기도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네, 정말 얼마나 눈물 나요, 힘들었을까 눈물 하는 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녀상이 지금 세계적으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세계적으로 세워지고 있는 게 하나의 현실인데 또 일본은 결사적으로 방해하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 우리도 자식들도 있고 또 이쪽에 살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이런 그 컴포트 우먼 그거를 설명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될 때 어떻게 알려야 될지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저는 소녀상으로 하면은 자꾸 네. 외적으로 자극을 많이 하니까 일본을 자극을 주고 자꾸 거기서는 그거를 철수하라 하고 이쪽에서는 네. 계속 그러니까는 그 자극적인 방법이에요. 그거는 그것도 좋을지 저는 잘 그게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제 생각에는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네. 방송을 통해서 또 강연을 통해서 또 수필이나 이런 신문 지금 기사에 저기 그림이 나오는 거는 배를 타고 가는 예. 어 김순덕 할머니 정신대 예. 그걸 배를 표현하는 타고 거군요, 가는, 그림이. 예. 그러니까는 일본에서는 네. 일본에서는 그래요. 다른 나라들도 전쟁 때 다 이런 창녀들을 썼다. 그러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군함으로 그냥 막 그냥 대대적으로 일장기가 그려 예. 있고 지금 예. 배를 이렇게 타고 보내고 그런 나라는 없어요. 여성들을 이제 싣고 가고 옆에 그 군인들이 여성들이 있네요. 예, 보니까. 그 여성들이 이미 거기에 와 있기 때문에 그냥 네. 사용을 한 경우는 많죠. 그렇구나. 그리고 강간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는 네. 많이 있어요. 다른 나라도. 지금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이런 게 있어요. 대대적으로, 재퍼니스 밀리터리라고 저 지도를 보면 예. 위안부가 배치된 나라 이런 게 좀 나오는 것 같습니까? 12나라에다가 또 다른 지역이 있어서 한 14군데가 됩니다. 14나라에 위안부가 있었다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일본 군인들이 있는 동네에는 네. 다 위안부들이 가 일본이 있었군요. 점령했던 곳에는 다 있었습니다. 얼마나 일본이 잔인하고 성적인 그런 거에 도취된 민족인지 알 수 있겠네요. 보니까. 자,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 얘기하시다가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위안부 문제를 알려야 될 것인지 자녀들이나 미국 사회에 네. 네,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 같처럼 이렇게 소녀상 같은 걸로 하면은 너무 외적으로 그 자극을 해서 서로 네. 나쁜 감정이 점점 악화되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네, 네. 우리가 방송으로 이렇게 세계에 알린다든지 글을 써서 세계적으로 나가는 거는 일본에서 그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그게 자극적으로 막고 막 그냥 철수하라 이렇게 데모를 하고 그러는 방법보다도 이 더
급속하게 세계로 퍼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군요. 글과 이런 방송으로 네. 하는 게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임혜자 선생님이 그 시를 하나 쓰셨어요. Death by Sex, Death by Corona라고 최근에 쓰신 것 같네요, 보니까. 예, 그거하고 또 하나는 하나만 좀 소개해 주세요. Death 네, by 하나는 Sex. 이거는 합주기 네. 위안부의 노래, 네. 합주기 위안부의 노래. 네, 소개해 주세요. 아, 이 이빨 몽땅 빠져 참 좋다. 연지곤지 분화장 안에도 내 몸 바스러뜨리는 몽둥이 없어진 자유의 날. 머리는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할게 라고 먼 날 내 앞에 서줄 자기에게 속삭이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놈들이 먼저 덤벼들었어. 칼 차고 군복 바지 허벅지는 부풀어 오른 걸 척 걸치고 우리 팬티를 갈갈이 찢었어. 밤이나 낮이나 머리칼 이젠 바삭바삭 팔은 마른 지풀 17살 땐 보들보들했던 내 입술 이젠 뻣뻣한 가죽 두 조각 모래알 목구멍에 끼었나 내 목소리 멧돼지 소리 사랑의 노래 어디로 갔나 허벅지가 팽창된 바지의 애인들 내 몸을 피스톤처럼 들락날락 칠흑 밤이나 낮이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가죽 껍질 같은 입술 개구리 같이 고르렁거리는 목소리 속삭이고 싶었던 사라진 사랑 내가 들어누울 무덤 구덩이 손짓한다. 동경 같은 데서 집을 세 채 사고도 남을 돈을 내가 벌었다고? 중국 황제들은 수 없는 계집들을 무덤 안으로 끌어안고 갔다. 나는 수천 놈들을 내치리라. 무덤은 기다린다. 94세 노인 빨리 오라고. 그 인간 탈을 쓴 놈들의 군화소리 척척척척 칼소리 밤 새벽 젖은 미역 색깔 아 이빨 하나 없는 합주기의 자유 지긋지긋한 립스틱 안 바르는 교태의 입술에서 해방 황제는 계집을 영원히 끌어안고 갔지만 나는 무덤에서 놈들을 발길로 차내치리라. 네. 자, 마지막 구절이 나는 무덤에서 놈들을 발길로 차내치리라는 이 한이 섞인 이런 어느 분이 쓰신 거예요? 합주기 위안부의 노래? 제가요. 직접 쓰셨어요? 네. 선생님이? 영어로 네. 쓴 건데 제가 와. 한국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자, 이 스토리는 앞으로도 다시 한번 또 모시고 들었으면 합니다. 너무 시간이 짧아서 다 듣질 못하는데 우리 관심 있는 한인들한테 간단히 한 말씀 인사해 주시고 끝내죠. 네, 이렇게 시청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이 위안부 할머님들에 대한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14분, 13분밖에 안 남아 계신 분이 다 돌아가시면 이제 좀 더 끝나지 않는가 말씀하셨는데 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이 몇백만 그렇죠. 몇 수천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분들도 많이 돌아가셨지만 아직도 네. 몇백 명은 더 계실 걸로 생각되고 그분들도 다 돌아가셔도 그래도 네. 이 위안부 문제는 죽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군요. 그분들이 한을 가지고 가셨고 그분들이 그 한을 우리 젊은 세대한테 넘겨주시고 가기 때문에 그렇군요. 임혜자 선생님이 책 쓰신 거 보면 더 보이시즈 오브 헤븐이라는 또 책을 쓰셨어요. 네. 이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그거는 거기에도 한국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네. 그리고 그 남녀 선호 사상을 지독하게 했던 유교 사상 밑에서 그 사랑하는 두 부부가 아들이 없어서 네. 결국은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게 되는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거기에 딸이 저예요. 그러십니까? 그 비극적으로 네.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하는 부부의 딸이 네. 전데 네. 저도 양녀예요.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그 부부는 애가 전혀 없던 분이죠. 아하. 앞으로도 또 이런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뭐 작품을 좀 쓰실 예정이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미 신문에 기사로 나간 거는 한 20편이 있고요. 네. 근데 하나마다 위안부 문제 하나하나를
채택해서 토론해 놓은 수필입니다. 네. 그거를 모아서 책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네네. 거기에는 제가 쓰는 위안부들에 대한 시도 들어가고 또 그분들이 그리신 그림도 들어가고 그런 책이고 하나는 또 소설이에요. 네. 네, 위안부 그렇군요. 할머니들의 관점으로 쓴 소설. 예. 앞으로도 이렇게 위안부 문제를 역사적으로 탐구하시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위안부 문제를 20년간 꾸준히 연구하고 또 알리시는 일을 하고 계신 작가이시고 시인이시고 소설가이신 임혜자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시 저보데이트 마치겠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오랜 동안 연구하고 계신 임혜자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에 대한민국 인기가요가 방송되겠습니다.